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주요 경제 지표나 굵직한 이벤트가 없었는데요. 다른 소식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관련 지표부터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1.9% 전달보다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3개월 연속으로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어로직이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어로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로직은 부동산 신용정보 업체입니다. 이 코어로직의 주택지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크게 참고를 하고 있는 지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3월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로도 1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바다의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2%대 상승하는 등 지역별로도 흐름이 달랐는데요. 또 은행이 소유한 매물이나 쇼세일 형식으로 진행되는 출혈성 매매를 제외한 3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2.4% 올랐습니다. 이 지역별 흐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네바다의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22.2% 올랐고요. 캘리포니아 역시 17.2%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반면 델라웨어와 엘라베마,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 4개 주의 주택가격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코어로직은 펜딩 주택가격 지표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9.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관련 소식 체크해 볼 텐데요. 애플 관련해서 주식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애플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마켓워치가 현지 시간으로 7일 보도를 했는데요. 네,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이죠. 4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플은 기존의 1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500억 달러를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난 9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 동안 이 거래량이 90일 평균치를 웃돈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가는 406.10달러에서 406.71달러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애플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애플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이퍼 제프리의 진 먼스터 애널리스트는 최근 애플의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이 75%의 역할을 한 것 같다며 투자자들이 애플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더는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주 사이에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올해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과 삼성전자 등과의 극심한 경쟁 등이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6월 10일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애플의 낮은 주가 밸류에이션과 이 자사주 매입이 투자 심리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마켓워치는 진단했는데요. 네, 이날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애플 주가가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 관련 소식인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은행과 유럽의 대형은행을 상대로 미국 연기금이 CDS 불공정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지구 판금 노동자 연기금이 대형은행들이 CDS 시장에서 집단적 지배력을 행사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며 지난주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이 CDS죠. 신용 디폴트 스와프는 기업과 국가 그리고 일반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파생 상품입니다. 이 모기지 담보부 채권이 담보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모기지 담보부 채권은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이번 미국 연기금의 고소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송 대상을 살펴보면요. 이 골드만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와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등 유명 글로벌 은행들이 대거 피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장을 좀 살펴보면 이들 은행이 거래 중개 역할을 하면서 높은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경쟁을 방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기금 측은 소장에서 글로벌 은행 12곳이 금융정보회사 마르키트와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리고 국제스와프 파생상품거래협회,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장의 내용에서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CDS를 왜곡하는 세력이 있고요. 피해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는 이 CDS 시장 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